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관쌤 보니까 그때 지난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네. 나오시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안 하고 있는데 새해라서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어떤 그래서 올 계획이요? 한 해에 한 10kg를 내가 감량해보자. 그래서 목표는 원대하게, 아, 실천은 원데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원데이만. 네. 아, 아까 근데 네. 컨설턴트 분들께서 네. 막 바로 실천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뒤에서 되게 혼자 뜨끔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어지시네요? 아, 재밌어졌나요? 네. 새해에는 그런 유머 감각을 더 아. 기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유머 감각을 네, 기르는 걸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면 더 쉽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관쌤이 오늘 추천해 주실 미래 유망 직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요. 이게 어떤 거죠, 정확히? 얼마 전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요, 마이카 스토리라는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제 생애 첫 자동차를 갖게 된다는 사연을 담은 광고였습니다. 네. 이 직장인은 광고에서 일상생활에서 생애 첫 자동차가 주는 여러 의미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광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자동차 하나였는데 그 광고 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으면서 멋진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연에 기초해서 스토리텔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신직업은 이와 관련된 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직업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신직업을 소개하면서 소개시켜드리는 직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참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인문계열에 있으면서 나는 꼭 인문학을 할 것이다. 인문학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적합한 직업인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짱이네요.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어떤 직업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과 연관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내면서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품 스토리텔러가 근무 중이라는 스토리 전문 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한편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인기리 종영된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컨텐츠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드라마 감상이라는 오해는 금물. 스토리텔링해야 할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도 상품 스토리텔러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뭐 디자인, 네이밍, 뭐 영업, 유통, 마케팅 전반까지 이야기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사무실 책장에는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렌드 리더가 되기 위한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공감, 욕망에 대한 어떤 날선 감각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이야기 설계도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상품 스토리텔러의 역량이 발휘됩니다.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이야기를 분류 분석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스토리 요소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전략 하에서 실제 해야 될 행위들, 상품 기획부터 그것과 관련된 마케팅 행위들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호동 주민센터에서 천호 성당까지 1.3km의 골목길이 알록달록 그림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둡고 적막했던 콘크리트 담벼락에는 마을을 지키는 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를 들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녁에 다니거나 그럴 때 우중충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의 조성 사업에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권은수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 누구의 생가 뭐 이런 데만 좀 입김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살던 곳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도 그 컨셉을 잡고 그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 시장, 마을과 같이 사람들이 스치는 모든 곳에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란 사람들이 어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지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계된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듯이 이해도 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다면 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대학에서 출판과 영상을 공부하고 10년간 홍보, 사보 편집,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권은수 대표. 공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는데요. 출판이나 이제 그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의 카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확장돼서 온 분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눈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적인 부분을 잘 잡아가면 그게 이제 공간에 입혀지면 공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제품이나 공간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히 갖춰야 할 교육이나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요. 아까 영상에서도 참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이렇게 부르지만 상품 스토리텔러, 공간 스토리텔러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직업은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따로 없지만요. 순수 학문인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문예 창작학 혹은 경영학, 스토리텔링학, 홍보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역별 문화산업진흥원, 대학교,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동국대 그 문예창작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에서 그 스토리텔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나 그런 어떤 창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나 상황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좀 필요한 역량,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들로 그 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신 적 좀 있으셨죠. 네네. 근데 그때 보면 저희 생물 선생님께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 반에서 하셨는데 안 하신 줄 알고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신 분 많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엔 참신성, 얼마나 새롭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러는 충분한 감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찰력으로 사물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이것을 변형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안 되겠네요. 네,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아야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국내에서 지금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스토리텔링은 문화산업 전반을 비롯해서 게임 마케팅,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크, 스포츠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엔 기업에서 감성 경영이 중시가 되면서 기업에서도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할 때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팀이나 홍보팀 등에서 스토리텔러의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 혹은 광고회사, 게임회사 등의 취업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업체에 소속되어서 일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과 함께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수준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국내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향후 전망은 어떤 편인가요? 네, 스토리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삶과 연계된 대부분의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외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한편 스토리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도 가능한데요. 한 예로 해리포터 스토리는 영화, 테마파크, 게임, 왕구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서 30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이 보다 더 밝은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